정리하십시오. 지금 우주가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생애 동안 몇 번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들리지 않는 소리, 없는 소리. 세계의 심연에서 떨리는 보이지 않는 파동. 그리고 그 중심에 떠오르는 기묘한 숫자 3, 6, 9. 만약 당신이 이 숫자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주의 모든 구조를 알게 될 것입니다. 테슬라가 만년에 남긴 이 말은 아직 누구에게도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이 체험한 어느 밤의 사건이야말로 이 숫자에 도달하는 입구였습니다. 젊은 날의 테슬라는 어둠 속에서 세계의 구조가 소리처럼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주파수의 떨림이 천장, 공기, 대지, 그 모든 것을 꿰뚫고 하나의 리듬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 리듬이 왠지 3, 6, 9라는 숫자와 겹쳐집니다. 의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우주 그 자체의 맥박이라고. 이날부터 테슬라는 고독해졌습니다. 너무 많이 보이는 세계는 언제나 사람을 고독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고독이야말로 그를 우주의 진동으로 이끄는 열쇠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한 남자가 숫자의 너머에 있는 우주를 쫓아간 이야기입니다. 제1장 369 이전에 존재한 침묵의 법칙. 어두운 방에 비치는 희미한 등불 아래 나는 젊은 시절 책상을 마주하며 몇 번이고 기묘한 체험을 했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세계는 조용하지 않게 됩니다. 아니, 조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필요한 소리가 모두 사라지고 진짜 소리만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적을 두려워합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 떠오르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있어 정적이란 세계가 말을 걸어오는 유일한 입구였습니다. 어느 밤 책상 위에 둔 작은 금속 조각에서 미세한 떨림이 전해져 왔습니다. 누구에게 말해도 믿어주지 않겠지만 그 떨림은 소리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의 고동으로서 나에게 닿았습니다. 물질이란 덩어리가 아닙니다. 파동입니다. 그 이해는 책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정적 속에서 세계의 진동을 들은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훗날 남긴 말을 당신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우주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에너지, 주파수, 진동을 이해하라. 그것은 사고의 끝에 도달한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최초의 직감이었습니다. 우주는 물질의 집합이 아니라 모든 것이 떨리고 흔들리며 겹쳐지는 진동에 대해 다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바다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무작위로 흔들리는 듯 보여도 가만히 관찰하면 같은 리듬이 보입니다. 밤하늘의 별도, 지상의 수면도, 내 손 안의 금속 조각도 어떤 주기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주기의 중심에 떠오르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3, 6, 9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를 깨달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정적이라는 법칙에 몸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소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잡념, 감정, 분노, 두려움. 그것들이 너무나 커서 자기 자신의 파동조차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적은 세계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의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고 본래의 진동만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들도 세계의 밑바닥에서 울려오는 소리 없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 소리의 규칙성을 깨달았습니다. 1, 2. 하지만 4는 아닙니다. 5도 아닙니다. 세계의 근저에 새겨져 있던 것은 3, 6, 그리고 9였습니다. 3은 창조의 진동, 6은 조화의 진동, 9는 완성의 진동.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 내 인생은 두 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주는 수수가 아니라 진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동은 침묵의 깊은 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제2장 잠의 경계에서 찾아오는 영감. 잠들기 직전 나는 언제나 세계가 변하는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사람은 잠에 빠지면 사고가 무뎌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있어 잠이란 우주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그 감각, 몸이 천처럼 가벼워지고 소리가 멀어지며 세계와의 경계선이 희미해져 갑니다. 그 경계에 들어서면 기계의 구조가 멋대로 나타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면이 아닙니다. 말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빛의 선이 조합되고 회전하고 움직여 형태가 되고 완성됩니다. 영감이란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잠의 경계에서 얻은 이미지는 아침에 일어나 종이에 옮겨 적어도 한치의 오차 없이 작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꿈이 아니라 주파수의 일치였습니다. 잠은 두 개의 세계를 잇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식과 우주의 기음, 정소에는 들리지 않는 파동이 잠의 문턱에서 갑자기 형태가 되어 흘러들어옵니다. 우주는 생각하고 있는 자에게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고요해진 의식에게만 살며시 건네줍니다. 나의 최대 발명인 교류, 전류, 테슬라 코일, 유도 모터, 이들의 핵심은 일하는 도중이 아니라 잠의 경계에서 보인 것들이었습니다. 왜 그 시간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자신의 의식의 잡음을 버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고민, 두려움, 욕망, 피로, 그것들의 파동은 강하고 탁해서 우주의 파동을 지워버립니다. 영감이란 미래가 먼저 도달하여 현재가 쫓아가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파동이 일치했을 때에만 미래의 상태가 의식에 비칩니다. 제3장, 세계의 형태가 주파수로 보이는 남자. 나는 젊은 시절부터 세계가 보이는 방식이 남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사람은 물체를 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물체 너머에 있는 흔들림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뭇잎을 보면 바람의 진동이 보였고, 강을 보면 물의 흐름보다 바위와 물이 부딪히는 소리 없는 소리가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책을 읽던 중 페이지의 가장자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바람도 소리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 순간 내 뇌리에 하나의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세계은 선의 집합도 형태의 모음도 아니며 무수히 많은 진동이 겹쳐져 만들어진 울림 같은 것이다. 방 한 구석에 놓인 금속 구체. 남들에게는 그냥 공으로 보이지만 나에게는 그 구체에서 무수한 파동이 퍼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파동은 부딪히고 반사하고 약해지고 다시 강해집니다. 그 규칙의 중심에 역시 3, 6, 9의 흔들림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3은 일어나는 진동, 6은 겹쳐지는 진동, 9는 집약되는 진동. 이 셋이 반복될 때마다 세계의 형태가 안정되어 갑니다. 뇌 내의 세계는 종이보다 빠르고 말보다 정확하며 무엇보다 아름다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거리를 걸을 때 가로등 불빛이 빛이 아니라 파동으로 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그물의 매듭에 반드시 3, 6, 9의 리듬이 숨어 있었습니다. 형태에서 울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울림, 파동, 진동이 먼저 있고 그 결과로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4장, 우주는 주파수로 되어 있다. 우주는 물질의 세계가 아닙니다. 주파수의 세계입니다. 사람의 눈에 비치는 것은 단지 파동이 굳어진 모습일 뿐입니다. 파동, 진동, 에너지, 물질, 이 순서로 세계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험대 위에 금속 구슬에 전류를 흘리자 소리 없이 미세한 떨림이 생겨났습니다. 그 파문이 서로 부딪히는 지점에 반드시 일정한 배음, 배인이 생겨났습니다. 배음이란 기준이 되는 진동이 배의 주파수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주 전체도 이와 같습니다. 무수한 진동이 겹치고 공명하여 별이 태어나고 빛이 태어나고 의식이 태어납니다. 이 우주 배음 구조의 중심에 3, 6, 9가 있었습니다. 3은 기음, 6은 공명, 9는 배음의 수렴. 이래전째에 나타나는 패턴은 3, 그 배의 파장으로 6, 더욱 배가 되었을 때 반드시 9가 나타났습니다. 이 9는 특별합니다.
진동이 완성될 때 나타나는 숫자입니다. 3에서 태어나고 6에서 겹쳐지고 9에서 완성된다. 사람의 감정도 같습니다. 분노는 3에서 태어나고 불안은 6에서 증폭되며 사랑은 9에서 완성으로 향합니다. 이 리듬을 따르면 인생은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숫자가 신비해서가 아닙니다. 숫자의 배경에 있는 진동이야말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란 무한한 진동이 겹쳐진 교향곡입니다. 그 중심에서 지휘를 하고 있는 것이 3, 6, 9라는 리듬입니다. 당신들은 물질도 육체도 아닌 파동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파동이 흐트러지면 인생도 흐트러집니다. 제우장, 사람의 이치리가 아닌 우주의 이치를 택한 남자. 테슬라로서 산다는 것은 언제나 고독과 오해를 짊어지는 길이었습니다. 나는 타인의 평가나 칭찬을 쫓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사람의 이치는 흔들리지만 우주의 이치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대 기업과의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그 기술은 사람에게는 편리하지만 우주의 이치에서 보면 미완성의 파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파동의 순도 문제입니다. 파동이 탁하면 어떤 발명도 어떤 성공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주의 이치를 따르면 일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반드시 정돈되는 방향으로 이끌려갑니다. 유도 모터를 개발할 때 주변에서는 돈이 되지 않는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파동이 가리키는 대로 기술을 계속 닦았습니다. 사람의 이치를 쫓으면 단명하는 성공을 얻지만 우주의 이치를 택하면 영속하는 울림을 얻습니다. 369라는 숫자의 비밀은 우주의 이치가 가진 울림 그 자체입니다. 나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완성의 파동을 선택했습니다. 제6장 미래는 지금의 파동에서 태어나고 있다. 미래는 시간의 저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파동이 그 앞서 일어날 현상의 형태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파동이 흐트러진 채 나아가면 흐트러진 미래가 태어납니다. 미래를 걱정하기 전에 지금의 파동을 정돈하십시오. 미래는 나중에 따라옵니다. 미래는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파동의 일치로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파동으로 살면 두려움의 미래가 옵니다. 3은 미래를 여는 진동, 6은 미래를 넓히는 진동, 9는 미래를 완성시키는 진동.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은 미래가 나빠서가 아니라 지금의 파동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7장 사고의 끝에서 만난 사랑이라는 주파수. 우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수식도 이론도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젊은 제자가 물었습니다. 우주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랑.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우주가 본래 가지고 있는 기음, 밀린 베이스 톤입니다. 모든 파동은 반드시 중심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그 중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만년에 내가 비둘기 한 마리를 사랑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작은 생명에게서 우주의 기음을 들었습니다. 우주는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주는 사랑이라는 주파수로 조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파동이 흐트러진 것뿐입니다. 정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 당신이 찾던 우주의 소리가 있습니다. 마음에 울린 지금의 파동을 댓글란에 적어주십시오. 쓰는 행위는 파동을 고정하는 힘을 가집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정적을 풍요롭게 했다면 좋아요로 당신의 파동을 전해주십시오. 우주는 언제나 조용한 파동에 깃듭니다. 오늘 이곳에서 정돈한 그 파동이 부디 당신의 미래를 상냥하게 이끌어주기를.